안녕하세요. 역사를 누리다입니다. 이번 편부터는 네덜란드 지역의 역사를 둘러보겠습니다. 첫 번째 편은 17세기 세계 최강국을 상징했던 암스테르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최대의 도시로 인구 240만 명이 살고 있는 네덜란드의 수도입니다. 법적인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왕궁과 정부기관의 대부분이 위치한 헤이그가 실질적인 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지명은 1275년경 암스털강에 뚝을 쌓아 건설된 암스테르담에서 현재의 암스테르담이라는 지명이 유래했으며, 네덜란드어 담은 영어인 댐으로 쓰이는 표현과 어원이 같은데, 따라서 암스테르담은 암스텔강의 댐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암스테르담 일대는 암스텔강 하구 습지에 위치한 작은 어촌이었다가 1000년을 전후로 간척 사업이 개시되며 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12세기 전후 암스테르담 일대는 홀란트 백국에 속했으며 암스텔강 하구에 댐이 세워지며 암스테르담이란 지명이 생겼고, 홀란트 백작으로부터 관세 면제를 받은 덕에 상인들이 몰리는 무역도시가 되었습니다. 이후 14세기 들어서는 한자 동맹 도시들과의 교역이 활발했고 홀란트 최대 무역 도시이자 곡창지대가 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는 한자 동맹을 거치지 않고 발트해 연안과 직접 교류하며 암스테르담은 북해 청어 조업의 중심항구 중 하나로 번영했고, 특히 1514년 선상 염장 기술이 개발되어 원항 항해가 보편화되었고, 이로써 항해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이후 16세기 종교개혁기엔 암스테르담에서 교회 전통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을 과격하게 해석하는 제세례파가 인기를 끌었고, 결국 1534년 민스터 주교를 몰아낸 후 민스터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제세례파는 민스터를 장악하고 신정정치를 시도했는데 가톨릭 교도를 무신론자와 동급으로 모아 척살 대상으로 삼아 살해했고, 대부분의 반대 세력은 침묵하거나 도망갔습니다. 1535년에는 이들이 쫓겨난 주교가 데려온 제국군에 진압당했으며 주모자들은 모두 처형당해 그 후 1550년대까지 박해가 이어졌고, 이러한 종교 갈등과 증세로 촉발된 네덜란드 독립전쟁 시기인 1578년 암스테르담은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의 초대왕 빌럼 1세에게 복속했습니다. 다만 암스테르담에서는 가톨릭 성직자들이 추방될 것과 개신교도에게만 공직에 허용된 것 외에는 종교적 관용이 유지되어 국교인 칼뱅파 외에도 가톨릭, 루터파, 제세례파 등이 공존하는 다종교 도시로 남았습니다.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에는 유럽 각지에서 망명자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모여들었고, 특히 이베리아 반도에 정착했다가 쫓겨났던 부여한 세파르딤 유대인들은 환영을 받아 신앙활동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출신의 이주민들은 현지 사회에서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무역에 적극 종사하며 각자의 자본을 투자했고, 그렇게 축적된 자본을 바탕으로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은 원양 항해와 식민지 건설에 나섰는데, 암스테르담은 최대의 항구로 세계 각지를 연결하는 국제항이 되었습니다. 1602년에는 세계 최초의 다국적 기업인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암스테르담에 설립되었고, 주식도 거래됨으로써 무역뿐 아니라 금융에서도 유럽 최대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서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던 암스테르담에서 거친 세금은 당시 네덜란드 국가재정의 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이런저런 사업 덕분에 엄청나게 불어난 자본은 다른 투자 대상을 물색하기 시작했는데, 이내 눈을 돌린 것이 신비에 꽂힌 튤립이었습니다. 튤립은 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에 주재하던 오스트리아 외교관이 튤립을 선물로 받아 오스트리아로 가져왔습니다. 이후 1593년 식물학자 샤를드 레클루제가 튤립을 손에 넣어 레이던 대학의 교수로 임명될 때 가지고 왔고, 레클루제가 레이던에 위치한 식물원에서 튤립을 재배하여 튤립이 저지대 국가의 혹독한 환경에도 잘 자란다는 사실을 입증하자 튤립 열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단색의 평범한 튤립은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됐지만 희귀한 튤립은 부의 척도로 간주되어 부유층들이 희귀종을 찾았고, 네덜란드 전역에서 튤립 알뿌리 확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636년 내내 오르던 튤립 알뿌리의 가격 상승세는 1637년 절정에 달했고, 한 달간 몇천 %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변하기 시작했고 어느덧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가 막 싹을 트는 시기에 벌어진 일이다 보니 튤립 파동만큼 투기 현상이 드물었던 탓에 네덜란드인에게는 칼뱅주의적 금욕정신에 의거한 교훈으로 남았고 유럽인들에게 지금까지 무분별한 투기의 대표 사례로 남아 있습니다. 이후 17세기 후반 네덜란드 상인들은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매입해 수리남에서 사탕수수 플랜테이션을 했고 그렇게 얻은 설탕을 유럽 각지에 팔아 큰 수익을 올렸습니다. 또한 암스테르담은 섭정이라 불리는 폐쇄적인 상인 과주정이 통치했는데 상호 지방 간의 결혼을 통해 특권 혹은 재벌 가문들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왕 빌럼 5세 시기에 중산층 중심의 민병대가 조직되어 애국주의 운동의 핵심을 형성했고 섭정의 선출 대신 민주적으로 대표를 선출하는 시스템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연합공화국은 그레이트 브리튼 왕국과 프랑스 왕국의 공동견제하에서 점차 쇠퇴했습니다. 그러던 1795년 프랑스 제1공화국의 점령 후 세워진 괴뢰국 바타비아 공화국 시기에 8개 주 중에서 암스테르담은 홀란트주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1806년엔 바타비아 공화국이 나폴레옹 1세의 동생인 루이 보나파르트를 초대왕으로 하는 홀란트 왕국이 되었는데 암스테르담은 이때 최초로 기존의 수도이던 헤이그 대신 네덜란드 일대의 정치적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후 19세기 후반 암스테르담은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을 겪었고 이때 라인강과 북해로 직결되는 새 운하가 생겨 유럽 지역들과 도시를 연결했고 암스테르담은 경제적 부흥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1871년에는 프랑스 제3공화국을 누르며 새 열강으로 부상한 독일 제국의 침공에 대비해 1880년부터 1920년에 걸쳐 암스테르담 주변 10km 지점에는 스텔링판 암스테르담이라 불리는 방어선이 구축됐습니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 때는 네덜란드가 중립을 지켰기에 암스테르담은 전쟁의 피해를 겪지 않았지만 1940년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한 후 당시 암스테르담에 비공식 유대인 구역이 있었는데 나치 독일의 홀로코스트로 인해 안네 프랑크 같은 유대인들이 수용소로 끌려가 죽었습니다. 결국 1945년 나치 독일 패망 3일 전에야 캐나다군에 의해 암스테르담은 해방되었습니다. 전후 암스테르담은 헤이그에 있던 왕실과 달리 네덜란드의 입법 수도로서 다시 번영했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는 암스테르담이 유럽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도시 중 하나로 히피들이 자유를 찾아 방문했습니다. 또한 암스테르담에는 기존의 산업도시에서 서비스업과 관광업 기반의 도시로 탈바꿈했습니다. 암스테르담 출신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맥주 제조기업 하이네켄, 전기전자 제조기업 필립스, 세계적인 종합금융기업 ING, 세계 숙박예약 플랫폼 1위 기업 부킹닷컴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네덜란드 지역의 역사 첫 번째 편, 17세기 세계 최강국을 상징했던 암스테르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